불교는 굉장히 특이한, 세계 종교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동선과 그 다음에 문화적 특징을 가져요. 그 중에 하나가 인도의 주류였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불교가 나중에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권적의 장벽을 넘어서 중국에서 꼽히게 됐다는 그 두 가지는 굉장히 특징적인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뭐 천주교라든지 이슬람도 다 어떤 지역적인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문화권 자체가 형성되지 못한 남미라든지 아니면 무슨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문화권이 뚜렷한 곳에서 전체 주류까지 올라간 적은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중국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인도 문화권 안에서 만들어졌었던 인도 불교가 그것도 한때 주류까지 올라갔었던 불교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왜 불교는 인도에서 완전히 사라졌나에 대해서 의문들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이제 탐색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초보적이고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 이슬람의 침략에 의해서 불교가 중심 지역이었던 북쪽 인도의 북쪽 지역에 이슬람군들이 많이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불교가 상대적으로 많이 파괴됐다. 그래서 실제로 뭐 비클라마시라 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오란다푸티 사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나란다사 같은 그런 큰 사찰들, 대형 사찰들이 다 파괴되고 공부 전통, 특히 논서 중심의 인도 불교로서는 그렇게 한 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학살돼 버리면 그 전승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지식이 개방된 사회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책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학파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사람이 얼마나 내용들을 알고 있느냐하고 관련된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무력에 의해서 불교가 큰 타격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무력에 의해서 사라지진 않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시대 때 숭유ok불 정책으로 500년을 눌려 있었어도 지금 현재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유교는 사라졌지만 유교가 지금 0.6%인가 0.3%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유교가 현실 쪽에서 문화 외에는 종교적 전통은 거의 사라진 상황인데 불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10대 후반 정도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종교 전통이 무력을 통해서 아니면 정치 권력을 통해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심이 제기가 됐고 그 부분에서 이제 대안으로서 나타난 게 불교의 밀교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힌두교를 닮아가는 불교. 힌두교를 닮아가는 불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불교는 상업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가들 외국에서 무역하는 사람들의 후원으로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루트가 이슬람이 흥기하면서 무역 루트들이 차단되고 돈줄이 마른 불교로서는 힌두교하고 비슷한 재래적인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무속적인 것 같은 이런 주술적인 측면으로 불교 양상이 변화됐고 결국 그것이 힌두교하고 동질성 같은 식으로 되면서 힌두교와 변별력을 잃고 그쪽에 많은 부분이 흡수됐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주장이고요. 세 번째 이제 그거보다 더 나아간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불교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중에 이슬람에 의해서 파괴될 때 힌두교로 개종하는 게 아니고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카스트 제도가 공고한 상황에서는 불교는 등역 카스트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 수드라보다도 더 밑에 외국인도 그렇게 등역 카스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은 카스트 제도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불교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슬람 쪽으로 가서 그들의 어떤 신분 계급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 도도한 흐름이 불교에서 이슬람으로 대체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폭력적으로 이쪽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사람들 쪽으로 어떻게 쏠려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일제강점기가 있기 전에 아니면 일제강점기를 겪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를 탄압했지만 사실 일본 쪽으로 많이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사람이 끌려갔다는 게 아니고 동조돼 가는 거죠. 그쪽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흡수되어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요인,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지게 되는 건 세 가지 요인. 직접적인 요인은 이슬람의 침략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한 번, 그 다음에 이슬람의 흥기라고 하는 그거보다 이슬람의 침략보다 이른 시기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 인도 불교의 자금줄을 차단해서 상업 중심, 상업 자본가들의 후원을 얻고 있었던 불교의 자금줄을 차단해서 힌두화됐다는 거. 그래서 힌두교의 일부가 흡수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았던 세력들은 오히려 카스트 제도 때문에 힌두교 쪽으로 못 들어가고 오히려 이슬람 쪽으로 개종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보이면서 인도 불교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날 새로운 연구들에 따르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인도는 땅이 넓으니까요. 오지에는 아직도 불교 전통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괄목할 만할 정도의 큰 범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암베드카르라는 분이 이제 신불교 운동, 그것은 불교하고는 약간 끊어서 볼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것은 이어지는 전통이 아니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천태종 같은 거죠. 계속해서 내려오던 종단이 아니고 최근에 천태종은, 지금 현재 천태종은 단양 구인사라고 하는 데서 새로 시작되는 거고, 과거의 천태종과 연결고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불교의 연장선상에서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